생방송 제주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 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주엔 시간, 제주의 수리 박성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2024년이 지나고 이제 25년 새해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첫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새해를 맞아 첫 시작만큼은 좀 기쁘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한 해가 너무 다사다난하기도 했고 또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특보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안팎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샘이 벌어진 정말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일을 전해드리게 된 것이 너무 마음이 무겁고 또 애통합니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아직도 전 국민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제주도민 또한 탑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지역사회도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예. 온 국민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지 닷새째가 됐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희생자 179분 전원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신원 확인이 끝난 희생자에 대해서 유가족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두 분께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께서 제주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면서 현재는 시신이 이제 수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추후에 제주도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아까 이제 오민경 리포터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제주에서는 제주도의회 대회의실과 또 서귀포 시민복합체육센터 두 곳에서 합동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향소에는 오늘까지도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가 애도 기간이 4일 오후 8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다 함께 슬픔을 나눠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연말연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행사들도 좀 영향을 받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추모 분위기 속에서 이 연말 연시 행사들이 이제 줄줄이 축소되거나 취소가 됐는데요. 이제 매해 진행되어 제주시 제야의 용굿하고 행사를 비롯해서 성산 일출 축제도 전면 취소됐고요. 그 외에 지역 자생단체나 또 민간기업과 같이 이제는 곳곳에서 마지막 해를 떠나보내는 카운트다운이나 또 퍼레이드 일정을 준비를 했었는데 줄줄이 취소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새해 건강을 기원하는 서귀포시 국제펭귄 수영대회도 논의 끝에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요. 전 국민이 슬픔을 나누는 시점에 이 대규모 행사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었는데요. 누군가는 또 일상을 영위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결정들이 조금이나마 유가족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안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예기치 않은 사고는 이렇게 늘 큰 충격과 또 슬픔을 남기기에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 제주의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제주국제공항은 이미 이 활주로가 포화 상태인데요. 이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이 지난 2024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하늘길로 기록됐을 정도입니다. 항공정보업체에 따르면요, 이 노선은 연간 1,420만 석을 수송해서 하루 평균을 내면 약 3만 9천여 명이 이용한 노선이었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2위 노선보다 200만 석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 제주공항이 감당해야 할 교통량이 얼마나 막중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 수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제주공항의 안전 점검도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우선 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제주항공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로컬라이저와 관련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제주공항의 경우에는 현재 관제동이 설치 진행 중에 있다가 지금 중단됐거든요. 이것을 재개하는지 여부도 같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류가 비행기에 부딪히는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제주공항에서 조류 퇴치 인원이 기존에 배치된 인원이 4명이었는데요. 일단 6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이 직원들은 공항 인근에서 엽총과 경보기 등을 활용해서 이 조류의 공항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전 문제는 앞으로 논의돼야 할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사실 현 공항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예정돼 있는 제2공항이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조류 충돌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네. 이건 다른 걸 떠나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공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좀 붐비는 그 하늘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신임 제주청년센터장을 선정했는데 이 인물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청년 지지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논란입니다. 이 논란의 대상이 된 A씨는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청년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네, 이 당시 안희정을 지지하는 제주 청년 1,219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언론에 공개한 명단에 보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찰, 군인, 소방관, 공무원 이런 분들이 이름이 다 포함이 됐고요. 심지어 언론인 이름까지 마구잡이로 무단 도용한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형이 확정됐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게 7년 전, 2017년이라고 하셨으니까 7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벌금형까지 확정받은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 청년의 센터장을 맡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주 청년층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벌써부터 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A 씨의 취임을 반대하는 오픈 채팅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제주 청년센터 앞에 취임을 반대하는 현수막까지 붙으면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청년답지 않은 구태 정치를 한다 이런 비난들이 많았던 것 같고 또 그게 법원에서 또 실형으로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좀 도민사회에 줬던 충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전력이 있다면 논란이 될 것이 뻔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야 되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 건지 참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한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논란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청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좀 문제 제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주 청년센터장이라는 자리가 이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이 청년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 제주도정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사실 오늘 오전에 예정대로라면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이 살짝 미뤄진 것을 보면 예. 현재 제주도에서도 좀 고민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무쪼록 이런 좀 논란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인사 검증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새해를 맞아서 이제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됩니다. 좋지만은 않은 소식이겠죠. 이 상수도 요금은 5%, 또 하수도 요금은 20%가 인상이 되는데요. 당장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이 상하수도 요금이 원가 대비 너무 낮아서 이 적자가 계속됐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제주도의 상하수도 요금은 가장 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점진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또 덧붙였습니다. 예. 글쎄 워낙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월급은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요금 오른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반면에 또 어린이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새해부터 만 6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되는 대상이 2019년생부터 2012년생까지인데요. 2019년생 어린이는 생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 또 2012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버스에 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복지카드를 별도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와 이제 신청인의 신분증 같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제주도 내 농협 영업점을 찾으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린이들의 이동권을 보장을 하려는 노력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뭐 이런 혜택이 늘어나는 건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변화 있을까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새해부터 차량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에만 필수적으로 비치를 했어야 됐던 차량용 소화기를 앞으로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들도 확대가 되고요. 또 산후조리비 지원 혜택도 있으니 관련된 내용들을 좀 미리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변화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요금 인상이나 의무 사항 같은 것은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또 확대된 혜택 같은 것들 있는데 내가 몰라서 못 받고 넘어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반드시 잘 체크하셔서 보다 더 편리하고 또 안전한 그런 한 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